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사실상 허용했는데요. 한마디로 현대 기아차가 새 차도 팔고 중고차도 팔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존 중고차 업계는 반발하고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대기업이 중고차 팔 수 없었는데요. 대기업이 팔 수 있도록 허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대기업이 팔 수 없었던 게 아니고 원래는 예. 팔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2013년도까지 국내 SK라는 큰 대기업이 중고차 그랬죠. 사업을 예.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고 거래업자, 즉 중소사업자들이 예. 대기업은 들어오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적합업종 지정이 됐었고 그랬군요. 그 이후로 예. 이제 SK가 분리매각을 해서 나갔고요. 아.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난 2019년 2월달에 네. 이제 적합 지정업종이 해제가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최근에 중기부가 결정한 건 뭐냐면 일단 예. 생계역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에는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 동네 빵집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개념이고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중고 사업자 중에 이미 대기업처럼 큰 거래를 하는 기업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 예. 보니까 이게 이미 들어가 있는 대기업 수준의 기업도 있는데 무작정 막는 것이 능사인가? 소비자를 위해서는 좀 열어놓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해서 결론을 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 중고차 시장이 그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수건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현대 기아차, 쌍용차도 뛰어든다고 했고 또 많이들 뛰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중간에서 유통하는 기업들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제조사는 자동차를 한 번 팔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개인이 차를 사가지고 누군가한테 되팔면 예. 그 차는 3번, 4번 거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익이 계속 발생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렌터카 회사는 제조사로부터 많은 물량을 사와서 그렇죠. 돌리고 그 차를 회수해서 다시 중고로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렌터카 회사, 금융 리스 회사, 그다음에 모빌리티 사업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교통 사업자들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IT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언제쯤부터 판매가 허용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대기업에서 파는 중고차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냈는데 결론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낸 것이고요. 이 결론 내기 이전에 기존에 이제 중소사업자들이 지난 1월달에 중소기업 벤처부에 사업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정부가 조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낸 겁니다. 그 네. 조정심의위원회가 이제 상반기 안에 결론이 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상생안이 만들어져야만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상생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선택지가 넓어질 것 같은데 일단 파는 회사들이 차의 품질을 인증하게 되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인증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통 인증하면 뭐 국가가 공인한다든가 품질 보증?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중고차는 판매하는 사람들이 품질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한 달 2,000km 이내에 예. 보증을 해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에게 이 차는 성능이 잘 점검됐습니다라고 하는 기록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에 성능이 제대로 점검됐는지를 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험까지 가입해서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 선택지가 넓어진다면 뭐냐면 이런 거죠.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우리가 백화점 가서 살 수도 있고 재래시장 갈 수도 있고 할인점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백화점 가면 가격이 비싸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백화점은 그만큼 품질 보장을 해준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소비자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판매 채널은 열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결론을 냈던 겁니다. 네. 그럼 인증이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인증제도나 뭐 앞으로 인증제도나 크게 차이는 크게 차이는 없는 없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제조사가 얘기하는 인증은 어떤 회사는 100가지를 검사하는데 우리는 300가지 검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비싸게 팔면서 우리의 인증은 더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걱정스러운 게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실제로 오를 것 같습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검사를 많이 하면 거기에 따라 장비값도 투여되고 그렇겠네요. 사람의 인건비도 많이 투여가 되니까요. 그런데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메인 물량을 많이 좋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싸게 사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고로 더 비싸게 파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라는 거는 뭐냐면 일단 한 번 사람 손을 거치게 되면 중고가 되는 순간
그 제품에 대해서 신뢰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뢰도를 누가 더 많이 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가격을 조금 오를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네, 해외는 어떤지 궁금한데 지금 미국에서는 자동차들이 보상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보통 트레이드인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보통 새 차 살 때 본인이 직접 중고차를 다 처분하고 바로 오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죠. 사던 차를 가지고 전시장에 와서 새 차를 계약하면 이제 그 차를 처분해주고 그 가격만큼 보상을 해주고 이런 방식인데 이미 뭐 해외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거고요. 다만 그것을 제조사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그 제조사 밑에 판매만 하는 전문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판매 회사가 직접 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이 중고차 시장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연간 한 270만 대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70만 이게 대요? 통계적으로 잡힌 거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300만 대까지 봅니다. 새차 판매량보다 많은 겁니까? 새 차가 1년에 우리가 185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되거든요. 예. 근데 185만 대가 지금 한 15년에서 20년 내에 거의 정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차가 안 팔린다는 거죠. 어,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 들어오는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예. 젊은 층이 차를 사야 되는데 차 살 수 있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한 번 팔아가지고 수익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팔았던 차를 회수해서 또 한 번 팔고 두 번 팔고 세 번 팔면 거기서 이제 수익이 보전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 중고차 시장에서 허위 매물로 소비자를 끈다 이런 뉴스도 많이 있었고 네네. 피해자들도 많았는데 일단 허위 매물은 좀 많이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면 기존에 이제 중소사업자들도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불신이 바로 이런 허위 미끼 매물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런 물량을 자정적으로 많이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미끼나 허위 상품을 줄임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건전한 경쟁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존 업계 그리고 진출하는 대기업 간에 상생안이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요. 상생안 좀 더 지켜보고요. 소비자들에게 아주 유리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